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As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Representative Song Young-gil is in charge of oversee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economic policie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to the north. He will play a key role in generating new economic vitality in cooperation with Eurasian nations in the future. 북방경제협력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켜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증하는 북핵으로 인한 이 동북아 군비 경쟁의 위기를 경제적 협력과 번영의 어떤 장으로 이게 바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n today's Heart to Heart, meet four-time lawmaker Song Young-gil of the Democratic Party, who strives to turn the vision of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into reality.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여기 하트투하트에 한 2번 출연했는데 다시 우리 아리랑 TV에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오셨었고, 이제 네. 세 번째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리랑을 찾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Heart to Heart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특사로 러시아를 다녀오시고, 네. 또 이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때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북방 경제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푸틴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도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되면 송영길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도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시베리아 가스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이게 아주 희망찬 비전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실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북방경제 유라시아 협력을 말했지만 실천된 게 없다 보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뭔가 이것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네. 푸틴 대통령도 뭐 전폭 좋다고 동의를 표시했고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래 또 신북방 정책을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대통령님의 신북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As the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Representative Song Young-gil is in charge of oversee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economic policie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to the north. His job begins by presenting the vision of co-prosperity and future growth of Eurasia. He also helps realize various projects based on the blueprint drawn by the committee. Let's watch him in action during his visit to Russia.
타고 다니시나요? 네, 백팩이 편해서. putin 대통령을 제가 4번째 만나는 거라 너무 이렇게 격이 없이 오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러 경제 협력에 대한 비전이 공유가 되고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논의가 됐고 또 유라시아 연합과 FTA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하는데 북미 간의 갈등을 좀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이런 데에 대한 공감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시장의 한계 속에서 무역업계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북방 경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 있어서 네. 이번 사드 갈등을 겪으면서 네. 뭔가 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북방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과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베트남 아펙 총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방문하면서 이 남방 경제 쪽을 뚫어서 이 북방과 남방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킴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를 좀 다변화시키고 균형화시키겠다라는 면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내고 네. 뭔가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켜서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구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9월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방 경제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에 다녀오셨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여러 번 이제 러시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재적 시장으로서의 러시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 러시아는 우리 남한 영토의 170배가 됩니다. 네. 1,700만 스퀘어 킬로미터니까요. 세계 최대고 중국이 크다르지만 중국은 960만 스퀘어 킬로미터로 비교하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자원과 또 북극 항로 개발, 시베리아 철도 이런 면에서 지금 당장 경제 규모는 약 GDP 2조 달러 정도 규모지만 앞으로 아주 잠재적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네. 또 유라시안 경제연합과 우리가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유럽으로 가는 일종의 통로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동방 경제 포럼에서 한국과 이제 러시아의 협력 방안으로 나인 브릿지를 놓자고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 9개 분야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남북러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 되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러 경제 협력과 한러 경제 협력을 일단 분리해서 한러 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러 간에는 당장 가스, 철도, 전기 분야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항만, 조선, 북극 항로, 일자리, 농업, 수산업 그래서 이렇게 총 9개의 다리를 네. 하고 있는데 9개 다리가 다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한 600개 기업이 현재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 1000개 기업 정도로 확대시켜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군사협력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슈퍼그리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모든 국제사회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양국 국민이 다 뭐 반대할 게 없는 프로젝트인데.
동부가 슈퍼그리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슈퍼그리드라는 것은 이 전력 계통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통화 수합 비슷한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품앗이. 우리가 전력이 부족할 때 옆에다 꽂아 쓰고 또 이렇게 꽂주고. 그래서 전력 수요가 극대점에 이루어가지고 공급이 못 미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것이죠. 마치 통화 수합을 통해 외환위기를 막는 것처럼 우리 중국, 몽고, 일본, 한국이 다 전력 계통을 연결시켜서 한쪽이 전력이 부족할 때 서로 꽂아 쓰고 또 우리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오버캐파,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을 30% 정도까지 과잉 준비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The Northeast Asia supergrid connects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ngolian desert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one energy community. Just like Japan, Korea is isolated when it comes to energy resources, for it uses a lot of energy but isn't connected with the power supply systems of other nations. If power systems are linked across borders, renewable energies of Mongolia and Russia can be used more efficiently, and the amount of fine particulate matter can be reduced. A nation's competitiveness can be enhanced by having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and China and Japan can be supplied with enough electricity. It's a meaningful project that connects South Korea, China, and gets the Asia supergrid off the ground. It should also develop into a full supergrid that links all of Asia into one energy belt. That journey will go beyond Northeast Asia and occupy a meaningful place in world history. 여러 추진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다리 전략으로 이제 철도, 가스, 전기를 비롯해서 항만, 일자리, 농업, 수산업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네. 아시아 슈퍼그리드입니다. 전력 계통을 다 연결시키는 거죠. 몽고,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네네. 또 나우드카의 비력 공장이 한 50억 달러 규모의 큰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나지모프라는 곳에 부산 항만공사 등이 결합돼서 네. 수산물 가공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병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CJ가 네. 러시아 전역에 약 400개 스크린을 설치하는 극장 네트워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개별적 사업들을 좀 뒷받침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지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북방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 외교력이 필요하죠. 당장 이 장애 요소는 북한 핵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장애 요소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를 이렇게 합병하는 것을 계기로 나토와 EU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 제재가 되지 않는 영역을 찾아서 이제 경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러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방문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오가시면서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캄차카 반도를 갔다 왔는데 네. 캄차카의 명태가 엄청 많이 잡힙니다. 러시아 말로 명태를 민타이라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명태를 잘 안 먹어요. 고양이 밥 준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 대구를 주로 먹고. 네. 그래서 고기 취급을 못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명태를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네. 가보니까 막 생태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우리가 침을 삼키고 보라 보니까 네. 거기 공장장이 이 명태를 한 박스 싸줬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싸가지고 호텔에 와서 명태찌개를 끓여달라 그랬더니 네. 막 치즈 이런 걸 넣어서 끓여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 다 가져가지고 우리가 네. 다시 끓여서 이거를 먹으면서 참 이 국민고기 명태를 가져오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매운탕 같이 좀 칼칼하고 좀 맵고 시원하게 네. 네, 끓여야지 아무래도 맛있죠. 네. 그 익숙한 맛이
아무래도 좀 맵고 시원한 네, 맛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아까 잠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하셨는데 한동안 사드 문제로 갈등을 보였던 한중 관계가 사실 최근 해빙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중 관계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의 네.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한중 관계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 북방 정책으로 1992년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딱 25년이 되는 1917년인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과정을 너무 외교 관계를 잘못 풀어서 한중 관계가 아주 악화됐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복원이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게 복원이 되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확고한 한반도 평화의 원칙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끌려가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를 펴겠다는 그런 자세 등이 중국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이걸 계속 한중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네. 복원이 됐는데 네. 완전한 복원이 아니라 아직 사드 문제가 잠복돼 있죠. 그러나 상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운 회복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re once was a man who worked as a welder. After that, he made a living as a taxi driver. He experienced the unfairness suffered by laborers in Korea. He became a lawyer to protect the rights of discriminated people. And then he went into politics to make a better world. We look forward to seeing the changes he will bring.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장도 지내시고 또 어느새 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정치인은 사실 제가 인천광역시에 제가 검사 15로 활동을 할 때 전두환 씨가 기소가 되었어요. 아, 근데 제가 이 검찰이 쓴 전두환 씨에 대한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네네. 저희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 썼던 수많은 유인물보다 잘 썼더라고요. 네. 육아 원칙에 따라 왜 전두환 씨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네. 야, 우리가 이렇게 정치 권력이 바뀌니까 우리가 싸웠던 검찰이 오히려 전두환 씨를 구속 기소를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 정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저는 이제 저를 정치를 하게 만든 동력은 이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 해결인데 네. 문학가나 예술 모든 분야들이 다 이런 데 기여를 하겠지만 정치 권력이 어떻게 남북 문제를 푸느냐에 결정적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글쎄요 정치 얘기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외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제가 아리랑 TV를 좋아한 이유도 네. 제가 외국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한 이유도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되고 반도의 운명 때문에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맨날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우리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외교관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돼 여기 왔는데 그래도 외교나 국제관계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방송대 중국어과를 입학해서 제가 졸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일본어과를 해서 졸업을 했고 네네. 또 영어는 독학으로 제가 공부하고 와. 지금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까지 정말 바쁘실 텐데도 그렇게 또 따로 공부도 하시고 그만큼 관심이 제가 강력하게 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네. 많기 때문에 이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러시아, 일본, 네. 미국, 중국의 언어와 네트워크를
익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물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의정 활동도 무척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글쎄요 좀 여유 시간이 나실 때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시간 날 때 제가 등산도 오르는데 요즘에 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우리 대청도를 갔다가 네. 중국 강아지 차오차오 이 강아지를 선물로 받아서 아.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느라고 강아지하고 열심히 제가 지금 네. 이리 오세요. 지금 강아지를 스튜디오에 데리고 데리고 오셨는데 왔어요. 어이구.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예쁘죠? 지금 5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죠? 앉으세요. 앉아. 시시 앉아. 이름이 뭐죠? 시시입니다. 시시. 쉬쉬 카메라 한번 봐봐. 카메라 한번 보세요. 네, 앉으세요. 너무 귀여워요. 차우차우라고 하셨죠? 네, 차오차오. 차오차오인데 5개월 됐어요, 지금. 네. 손. 예,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 줄게. 이름이 쉬쉬라고 하셨는데 쉬쉬 이름은 어떻게 해서 정하게 이게 되셨나요? 기쁠 희자인데요. 네. 그 히히 중국어로 그걸 이제 읽을 때는 시시로 읽는 거죠. 아. 카메라를 쉬쉬? 봐야지. 카메라 보자.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 자,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앉아. 시시 앉아. 앉으세요. 그럼 보통 쉬쉬랑은 뭐 산책도 다니시고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에 이제 갈수록 펫 가정이 늘어나서 네. 제가 애견협회 지금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가장 나중에 고민이 네.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강아지 의료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네. 애견 용품을 구입하면 포인트 머니를 적립해서 네. 별도의 의료보험료 없이 그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개를 지금은 어머님께서 키우시지만 네. 저도 큰 개를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골든 리트리버라고 시시보다는 시시만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네, 훨씬 네. 크긴 한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 가족이 되고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은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비용이 많이 들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송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혁신과 변화와 공존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인천시에서의 변화를 유도했듯이 중앙무대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실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의원님이 나가신 자는 앞으로의 모든 기획에 저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고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이렇게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면이 있으시구나. 오래전부터 품으셨던 남북 통일이라는 꿈을 정치인이 되고 나서 정말 실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어, 일본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틈틈이 러시아 공부까지 하고 계시는 정말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활동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되도록 열심히 지금 계기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 계기가 저는 내년 2월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화이트 타이거, 네. 이걸 수호랑이라 그러는데 이걸 차고 왔습니다. 네네. 가는 데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전 올림픽 개최지로서
푸틴 대통령, 네. 또 차기 개최지로서 이제 시진핑 주석, 그리고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렇게 세 분이 다 좀 참석하게 만들고 또 북한 팀도 참석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네. 물 밑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기대를 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직을 잘 이끌어서 기대하는 성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